안녕하세요. 이제 막 20만 킬로를 넘어선 골프 7세대를 타는 아즈막 골프입니다. 오늘은 제목처럼 폭스바겐 정식 서비스 센터의 소모품 교체 주기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해요. 결론을 살짝 말씀드리면 이 소모품 교체 주기에 뭔가 꼼수가 있는 게 아닐까라는 의심이 들어요. 사실 골프 7세대를 타는 분들 중 정식 서비스 센터를 가는 사람들은 이제 거의 없을 거예요. 국내에서 판매된 골프 7세대는 아마 2016년식이 마지막 모델일 거예요. 2016년 겨울에 페이스리프트 모델인 7.5세대가 국외에 출시되었지만 디젤 게이트와 인증 문제가 겹쳐서 국내에서는 판매를 못했으니까요. 국내 기준으로 폭스바겐 차량 보증기간 3년이니까 우리나라에서 굴러다니는 모든 골프 7세대의 보증기간은 진즉에 끝났습니다. 그러니 굳이 서비스 센터를 고집해야 될 이유도 없죠. 하지만 올해 가을에 골프 8세대 모델이 국내에 출시될 예정이고요. 다른 모델들은 아직 보증기간이 많이 남아있죠. 오늘 드리는 정보는 오히려 보증기간이 남은 분들에게 더 도움이 되는 내용일지도 모르겠네요. 그럼 오늘의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제 차는 2016년식인데 가끔씩 정식 서비스 센터를 갑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차를 모르거나 일반 정비소를 믿지 못하는 게 아니냐 이렇게 물으실 분도 계시겠지만 그런 건 아닙니다. 바로 평생 엔진오일 교환 쿠폰이 있기 때문이죠. 지금도 이 프로모션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차를 폐차하기 전까지 일정 거리마다 무상으로 엔진오일과 오일 필터, 에어 필터를 교체해 줍니다. 그리고 딜러사마다 조금씩 조건이 다른데 어디는 중고로 판매하면 혜택이 사라지는 경우가 있고요. 차주가 바뀌어도 계속되는 경우도 있어요. 이건 쿠폰에 상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걸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예상하셨겠지만 이 쿠폰을 쓰기 위한 나름의 조건들이 붙어 있어요. 당연히 그냥 해줄 리가 없죠. 기본적으로 차량을 구매하면요. 초기 3회 혹은 2회 엔진 오일 무상 교환 서비스가 있어요. 2014년에는 3번이었다가 2015년에는 엔진 오일 2번에 미션 오일 1번으로 바뀌었죠. 그런데 안 바뀐 조건이 있는데 3번 혹은 2번의 엔진오일 교환을 모두 해당 딜러가 운영하는 서비스 센터에서 받아야 합니다. 이게 뭔 소리냐면요. 같은 폭스바겐 서비스 센터라는 간판이 붙어 있어도 운영 주체가 다른 경우가 있습니다. 차량 수입은 폭스바겐 코리아가 하고요. 판매는 마이스터 모터스나 클라스 오토 같은 딜러들이 하죠. 그리고 이 딜러들이 서비스 센터를 함께 운영해요. 그냥 폭스바겐 코리아 홈페이지에서 서비스 센터 찾기를 누르면 딜러 구분 없이 지역별로만 나와요. 만약 집에서 가까운 곳으로 가서 엔진오일 교환했는데 거기가 내가 차를 산 딜러가 아니라면 안타깝게도 이 평생 오일 교환 쿠폰은 그냥 날아가 버립니다. 왠지 이건 폭스바겐 코리아와 딜러사들이 이 쿠폰을 못쓰게 하려고 잔머리를 굴린 그래서 새 차를 구입한 후에 첫 번째 엔진오일을 교환하려면 딜러사 홈페이지에서 검색을 하시는 게 좋아요. 여기는 자기들이 운영하는 서비스 센터만 나오니까요. 다른 딜러사가 운영하는 곳으로 갈 확률은 없겠죠. 당연한 말이겠지만 평생 엔진오일 교환 쿠폰은 차를 구입한 해당 딜러사의 서비스 센터에서만 쓸 수 있어요. 물론 다른 수리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 쿠폰을 사용할 수 있는 주기가 있어요. 처음에는 15,000km였어요. 15,000km를 타면 엔진오일을 교환하라는 메시지가 계기판에 뜨죠. 사실 이게 떠있어야 교환을 해줘요. 물론 운전자에 따라 너무 긴 거 아니냐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래도 이 정도면 공감할 만한 정도는 돼요. 저도 이때는 15,000km마다 엔진오일을 바꿨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교환 주기가 3만 km로 바뀌었어요. 사실 이 정도면 차를 모르는 분들도 너무 길다는 생각이 드시겠죠? 지난번 서비스 센터에 가서 이게 왜 왔다 갔다 하냐고 물어보니까 독일 본사의 권장오일 교체 주기가 3만 km라는 계속 아무튼 더 이상 안 바뀔 거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또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엔진오일 공급 회사까지 바뀌었어요. 원래 캐스트롤이 납품을 했었는데 이번에는 쉘이 공급하는 엔진오일이고 원산지는 이탈리아입니다. 그리고 캐스트롤일 때는 점도가 5W30이었는데 이번에는 0W30이에요. 개인적인 느낌으로는 이 엔진오일 별로 안 좋은 것 같아요. 당연히 엔진오일을 교환하고 나서 시간이 지나면 엔진오일 점도가 무너지고 상태도 안 좋아지겠죠. 그런데 바뀐 순정오일은 이 시점이 굉장히 짧은 것 같아요. 물론 이 상태는 기후와 첨가물에 따라 달라집니다. 국내 엔진오일 회사는 기후가 첨가제보다 중요하다고 하는데 당연히 둘 다 중요하겠죠. 아무튼 새로 바뀐 엔진오일은 엔진 회전이 거칠어지고 소음도 커지는 시점이 굉장히 빨라요. 개인적으로 엔진 회전 질감이나 정수성 등 여러 측면에서 가장 좋았던 것은 모듈의 스페시픽 모델이었어요. 이제 15,000km로 바뀌었고 제 골프 7세대도 20만 km가 넘었으니까 한 7,000-8,000km에서 사비로 한번 교환을 해줘야 될 것 같아요. 교체 주기 사이에는 운전자가 얼마든지 엔진오일을 바꿔도 됩니다. 이건 다행이죠. 그리고 2014년에서 2021년까지 달라진 것이 꽤 많습니다. 이걸 정리해 보겠습니다. 제목처럼 이해가 잘 안 되는 변경 항목들이 있어요. 이래도 되나 싶을 정도로요. 제목처럼 교체 주기가 3만 km였다가 9만 km로 교체된 항목은 연료 필터입니다. 맞아요. 이건 걱정이 되는 항목이죠. 이전 영상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디젤차에서 수리비가 가장 크게 드는 고장은 연료 라인에 쇳가루가 돌아버리는 건데
이걸 막을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 연료 필터입니다. 그만큼 중요한 건데 교체 주기가 3배나 늘어났어요. 이거에 대해 물어본 적이 있었는데 서비스 센터에서는 부품 퀄리티가 좋아졌다 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이걸 믿을 수 있을까요? 물론 저는 안 믿습니다. 또한 이뿐이 아닙니다. 두 번째 항목은 구동벨트입니다. 2014년에는 매 6만 킬로마다 점검이었는데 지금은 유관 점검 후 필요시 교환이죠. 사실 이건 연료 필터만큼 황당하지는 않아요. 실제로 구동벨트는 타이밍 벨트를 교환하는 시점에 같이 교환해도 큰 무리가 없으니까요. 세 번째 항목은 부동액입니다. 예전에는 매 2만 킬로 또는 1년 동절기 이전 필수 점검이었는데 지금은 부동액 레벨이 낮아진 경우로 바뀌었습니다. 부동액에 부유물이 생기거나 녹이 발생하면 히터코어의 좁은 틈이 막히고 큰 수리 비용이 나올 수 있죠. 관련 내용을 오른쪽 위에 링크로 걸어두겠습니다. 다음은 에어클리너입니다. 예전에는 TDI 엔진오일 1회 교환 시, 가솔린은 엔진오일 2회 교환 시 교환이었는데 지금은 6년 또는 9만 킬로예요. 이것도 교환 주기가 엄청 길어졌죠. 에어클리너가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것도 주행 성능에 꽤 영향을 주는 부품 중에 하나입니다. 제 아무리 부품 퀄리티가 좋아졌다 해도 이 정도로 좋아질 수는 없겠죠. 마지막으로는 에어컨 필터입니다. 예전에는 1년 15,000km였다가 지금은 2년에 6만 km로 바뀌었어요. 물론 옆에 오염 상태에 따라 조기 교환 권장이라고 되어 있기는 해요. 제가 일부러 실험을 해봤는데 한 3만 km쯤 하다가 포기했어요. 냄새가 굉장히 심하거든요. 그런데 6만 km라니 말이 안 되죠. 전체적으로 교환 주기가 길어진 이유는 명확합니다. 주기가 길면 수입차인데 유지비까지 많이 안 들겠네? 살만하겠는데? 라고 생각할 테니까요. 아예 이런 논조로 써놓은 보도자료 비슷한 것도 있어요. 이걸 링크를 걸어둘게요. 지금까지 폭스바겐 서비스 센터의 권장 교체 주기의 변화에 대해 이야기해봤습니다. 이 소모품 교환 주기는 제조사에서 권장하는 내용이며 독일 본사 기준에 따른 거라지만 진짜 그런지는 확인할 길이 없어요. 그리고 차량 관리에 관심 있는 분들이라면 동의하기 힘든 내용도 많고요. 저도 이 주기를 따르지 않습니다. 그리고 소모품 교환 주기를 넘긴 것 때문에 고장이 나도 소비자가 교환 주기와 고장과의 인과관계를 명확히 입증하기 힘드니까 서비스 센터는 책임질 이유도 없죠. 스크립트를 작성하면서 저도 이써님처럼 178만 구독자를 가지고 있었다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영상 하나로 대기업과 관련 기관의 행동 변화를 이끌어내는 영향력이 부러웠거든요. 수익이 부럽지 않다고 하면 거짓말일 거고요. 유튜버의 영향력은 구독자와 좋아요, 조회수를 통해 생긴다는 건 여러분도 잘 아실 거예요. 제가 지금보다 더 영향력이 커지면은 뭔가 재밌는 걸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아즈마 골프의 미래가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바랍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앞으로도 유익하고 도움이 되는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아즈마 골프였습니다. 감사합니다.